제품을 주문하신 분들은 아마 이 자료를 다 받아보셨을 건데요. 인간의 면역체계, 면역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이런 브로셔를 한 부씩 아마 저희가 그 배송을 할 때 동봉을 해드려서 다 받아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 자료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떻게 우리 몸의 면역을 잘 증진시킬 수 있는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지, 또 그걸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를 또 섭취를 해야 되고 어떠한 또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로 그 요약이 되어 있는 그러한 브로셔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가지고 우리 몸의 이제 전체적인 면역 체계를 한번 훑어보고 또 우리 면역을 위해서 어떠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며 또 누구에게 어떤 제품을 추천을 해줘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아마 1시간 정도 교육을 들으시면 감이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 몸의 상태를 한번 들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 이 책자를 다운받으셔서 또는 저희가 배송해드린 보내드린 그 책자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내용들이 아마 머릿속에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웹사이트 첫 페이지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우리 몸을 지키는 힘이라고 하는 면역체계 가이드북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다운로드 프린터 센터, 여러분들께서 뭐 오버브라든지 보상 플랜에 관련된 그러한 자료들, LI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 다운로드 프린트 센터에서도 저희가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다운을 받으셔서 뭐 출력을 하셔가지고 소비자 후속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용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한 집이죠. 굉장히 깨끗하고 우리가 청소를 매일매일 하고 있고 또 뭐 공기청정기도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살균 소독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그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뭐 몇만 개, 몇십만 개, 뭐 몇억 개 이상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러한 바이러스들을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또 세균 또한 없앨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우리가 1년 정도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바이러스 하나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독소라든지 뭐 뒤에 설명드리지만 뭐 기생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몸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그런 미생물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많이 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박테리아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거고 세균이라는 단어도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기생충은 뭐 당연히 뭐 영화를 통해서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실 거고 기생충은 당연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실 건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과 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일반 소비자분들은 혼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보다는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테리아 스스로 박테리아는 한국말로 세균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균 또는 이제 박테리아라고 불리는 것들은 자기 혼자 어디서든지 살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실이라든지 뭐 주방이라든지 우리 책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스스로 영양분을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 몸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쉽게 얘기하면 숙주라고 우리가 보통 불리우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우리 몸에서 증식을 하는 그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씀을 드리면 원래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감기 바이러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변이가 되고 해서 새로운 그 바이러스가 탄생이 돼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조금 구별을 해야 되지만 실제 우리는 뭐 둘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안 좋은 그러한 독소들 뭐 다른
우리 몸에 안 좋은 그런 미생물들, 그러한 것들이구나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곰팡이균 같은, 물론 이제 곰팡이균이라고 하는 것이 뭐 효모균이나 뭐 누룩균 같이 우리 몸에 우리에게 이로운 균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 황색포도산 두균이라든지 뭐 그런 것 같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나쁜 균들도 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에 지금 기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기생충도 있고요. 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대부분 이제 통틀어서 또 독소라고도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디톡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도 여기에서 이제 파생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 위협하는 물질들이 많이 있고 뭐 실제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물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을 위협하는 물질들을 미생물들이나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또는 들어왔을 때 빠르게 그것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이제 면역력이라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면역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모든 부분들을 통틀어서 외부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일컫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나누면 피부 면역도 있을 거고요. 장 면역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우리 몸에 안 좋은 물질들,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를 막고 들어왔을 때 빠르게 그거를 제거하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면역력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편차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또 본인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평소의 영양 상태 그리고 이 면역에 대해서 얼마나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면역력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시때때로 감기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년 내내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게 또 면역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몸에 어쨌든 어떤 다른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나쁜 것들이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의 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가 우리 몸에 가장 최전선에 있는 가장 앞에 있는 면역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피부를 보습을 하고 피부를 잘 관리를 하는 것도 면역력을 높이기인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인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머리카락이나 속눈썹 같은 결국에는 우리 몸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다 면역과 관련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하는 부분과 같이 눈을 깜빡이고 하는 눈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외부 유해인자 박테리아 바이러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 건데 그러한 부분들도 거기에서 첫 번째로 침이라든지 여기 안에 있는 작은 쉽게 얘기하면 털이라고 할 수 있는 섬모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그다음에 숨을 쉬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하나의 그 행동이죠. 그래서 폐나 장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방어막, 면역을 위한 중요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여기에 추가를 한다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있는 독소라든지 어떤 나쁜 물질들을 걸러내주는 최종 방어선은 이제 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다 면역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면역 체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좀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있죠. 수상세포도 있고 NK세포, NK세포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광고에서 NK셀, NK세포, 그래서 NK라고 하는 병원 같은 경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T세포라고 하는 것도 있고, B세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구별을 해놓은 것이 지금 첫 번째 위에 거는 자연면역, 선천면역이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붙여놨고요. 두 번째는 적응면역, 획득면역이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거를 굳이 구별을 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면역을 가지고 태어나죠. 미약하게나 면역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면역
그 체계들, 면역 세포들을 위에 있는 선천 면역, 자연 면역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뭐 병에 걸리거나 뭐 예를 들어 감기에 한번 걸렸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몸이 기억을 하고 다음에 그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퇴치하는 능력, 그걸 이제 면역력이라고 또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적응 면역, 살면서 이제 배워가는 살면서 얻어가는 면역이라고 해서 획득 면역 또는 적응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은 이제 조금 머릿속에 안 잡히실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예를 들어 뭐 감기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또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침투를 해서 우리 몸을 이제 우리를 병들게 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또는 들어왔을 때 바로 해결을 하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선천면역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방어 시스템,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어떤 뭐 자물쇠를 잠근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보안업체를 사용을 한다, 뭐 카메라를 설치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몸에 들어올 때 이 수상세포나 NK세포, 대식세포와 같은 이런 선천 면역들이 바이러스를 기본적으로 이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또는 뭐 아직 백신이 이제 나오지 않은 그러한 그 워낙 그 변종이 많은 그러한 바이러스들 같은 경우는 한번 얘를 몸에서 퇴치를 해가지고 기억을 해놨는데 다음에 왔을 땐 조금 얼굴이 더 바뀌어 있고 또 한 번 퇴치를 해놨더니 그 다음에 또 얼굴이 바뀌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영국에서 뭐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바이러스가 결국에는 우리 몸에 침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혼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이제 그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를 이제 감염을 시키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염증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포를 쉽게 얘기하면 뭐 파괴시키거나 감염시키거나 했을 때는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아니면 뭐 그러한 그 가래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뭐 불긋불긋하게 이렇게 올라오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다른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없애기 위한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감염이 되면 이 바이러스는 뭐 순간적으로 뭐 수십억 개, 수천억 개로 이제 그 증식이 돼요. 우리 몸 안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몸 전체가 이제 그 바이러스에 점령을 당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면역 체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획득 면역이라고 하는 적응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생전 보도 못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을 막 오염시키고 있고 감염시키고 있고 한다고 하면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차 선천 면역에서 뚫렸던 부분들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그 예를 들어 인상착의 같은 거를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상세포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헬퍼 T세포라고 하는 그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야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어. 내가 봤더니 얘가 이쪽이 좀 약한 것 같고 어떤 부분들이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정보를 듣고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작업을 우리 몸에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서 결국 이 항체를 가지고 바이러스를 없애는 그 작업을 하게 돼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세포가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 세포는 이제 안 좋은 세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포를 다시 되살리는 부분들 또는 이제 세포를 없애는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게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이제 없애는 뭐 열도 떨어뜨리게 하고 기침도 없애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 자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 면역에 대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획득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획득 면역 또는 적응 면역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빗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전 보도보다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의 하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획득 면역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바이러스하고 한번 싸워봐야 돼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를 한번 겪어보고 우리 몸에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싸워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바이러스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빠르게 안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들을 몸으로 다 체험을 할 필요는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항체가 있으면 이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항체를 우리 몸에서 만들어서 주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 주입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백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한 백신들을 지금 뭐 외국에서는 지금 벌써 접종이 시작된 것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제 뭐 접종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백신이 빨리 이제 나와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바이러스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또 치료제도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면역체계가 움직이는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봐야 그 다음에 대처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오늘은 이 얼굴로 들어왔다가 다음에 들어올 때는 또 얼굴을 바꿔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색깔로 들어오기도 하고 계속 변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동안 감기를 뭐 예를 들어 독감을 한번 걸렸다고 해가지고 평생 동안 그 독감을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미세하게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 몸을 위협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회적 이슈로 이제 뭐 백신이라는 단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한번 같이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게 어떤 부분이냐면 어릴 때 좀 잔병치레가 많은 사람들이 뭐 커서 좀 건강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획득 면역을 좀 미리 가진 어릴 때 이제 겪어가지고 근데 면역력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 그런 획득 면역을 너무 많이 갖는 상황이 되면 쉽게 얘기하면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몸에 많이 침투가 되면 또 오히려 건강이 또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잘 그러한 면역 체계를 유지를 함으로써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그 세포들을 만드는 기관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뭐 림프관 같은 거, 림프절이나 림프관 같은 거, 그리고 편도선 같은 경우도 우리 몸의 세포, 그 면역 세포를 만들어내는 기관. 그래서 뭐 골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기관들이 우리 몸 전체에 이제 퍼져 있다라는 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역 체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뭐 우리 몸 안에서 뭐 획득 면역이든 자연 면역이든 우리 몸 안에서 알아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부 다. 뭐 우리가 따로 지시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면역 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뭐 당연히 좋은 영양소를 먹고 우리 몸의 생활 습관을 뭐 규칙적으로 가져간다든지 또는 뭐 너무 살이 찌지 않게 한다든지 또 주변을 청결하게 한다든지 어떠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의 영양소가 어떠한 상태이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건강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같은 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더라도 누구는 금방 잠깐 열이 올랐다가 얼른 퇴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아무래도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13가지 정도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내용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브로셔 책자에 자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는 이제 교육이 끝난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러이러한 부분 근데 대부분은 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게 면역력에 도움이 주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좀 모르셨던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피부를 보습을 잘 해주는 것이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매일 피부 보습에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면역력에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연결을 시키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한 70% 정도 이상은 어디에 있냐면 장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폐라든지 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거를 없앨 수 있는 맞닥뜨려서 싸우는 가장 최전선, 피부 다음으로 최전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안에 이제 우리 몸의 장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그 미생물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0조 개 이상. 그래서 우리 몸의 몸무게 중에 한 2kg 정도가 미생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여기에는 좋은 균도 있고 안 좋은 균도 있고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균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균 자체를 전체를 세균총이라고 총세균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거기 안에서 우리 몸에 좋은 균들이 더 많으면 장 상태가 좋을 거고 우리 몸에 나쁜 균들이 많으면 장 상태가 이제 아무래도 안 좋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있냐도 굉장히 면역에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이 면역세포가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시작을 했을 때 들어오면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배워가는 것도 있지만 평소에 연습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김연아 선수에 대한 그 사진을 연습하고 있는 사진이죠. 이렇게 우리가 올림픽에서 경기를 볼 때는 짧게 3분, 5분 정도의 경기만을 보지만 이 선수가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수천 시간을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렇게 금메달을 획득을 했던 부분들처럼 우리 몸 안에서도 이 면역 체계가 잘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연습 상대가 대부분 누가 많이 해주냐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이 면역의 스파링 파트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균이 우리 몸에 프로바이오틱스가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는 당연히 장 상태, 어떤 변을 보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부분에 영향을 주겠지만 면역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서 여러 가지 면역과 관련한 그러한 제품들을 섭취를 하실 건데 그 제품에 먼저 앞서서 섭취를 꼭 하셔야 되는 게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 상태가 좋지 않으면 면역 상태가 좋을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멜라로카에서는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께 합리적이고 효과가 뛰어난 장 건강 제품들, 유산균과 그리고 또 장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이섬유 제품들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플로리파이 유산균하고 그다음에 코알라팔스 생생 유산균 이라고 하는 제품하고 그다음에 파이바이오지 식이섬유라고 하는 제품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몸에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안에는 캡슐 안에는 살아있는 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생산을 하면서부터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미세하게 죽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판매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저희는 유통기한 끝날 때까지 100억을 보장하는 그러한 제품이고 이 유통기한 끝날 때까지 100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한 어떤 등록이라든지 승인에 대한 그 조건으로 1억에서 100억까지 유산균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유통기한 끝날 때까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많은 양 100억까지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산균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락토바실러스하고 비피더스에서 총 7종의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시중에 있는 다양한 많은 제품들도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락토바실러스는 주로 소장에서 작용을 하고요. 비피더스는 대장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 얘기는 락토바실러스 소장은 우리 몸에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장은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난 것들을 밖으로 배출해내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영양소의 흡수와
배변과 관련한 부분들을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요즘에 뭐 많이 또 각광을 받고 있고 섭취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잘 정착을 하고 증식을 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도시락을 같이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산균의 먹이인 프로바이오틱스도 같이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 밑에 이제 아이들 거는 어른들 거하고 거의 유사한데 유산균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유에서 유래한 모유 유래 유산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모유 유래 유산균을 아이들 거에 넣은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이제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밖으로 나올 때 첫 번째로 그 아이는 어머니의 몸에 있는 유산균이 입이나 귀나 눈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들어간 유산균이 우리 몸에서 이제 빠르게 증식을 하면서 첫 번째 세균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이와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처음 시작에서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의 산도를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산균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 처음에 들어오기가 어렵고요. 반대로 병원에 있는 세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조금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요즘에는 워낙 건강기능식품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양한 이러한 콜라팔 생생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자연분만을 태어난 아이보다 건강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은 좀 다른, 아주 예전에는 이제 그렇겠지만 지금은 워낙 건강기능식품이 좋아서 큰 문제가 없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제 유산균이 증식을 하게 되는데 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모유를 이제 섭취를 하면서 자라게 되죠. 그러면 그 모유 안에 어떠한 유산균이 들어있냐면 면역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을 저희가 같이 넣어놨고요. 이거는 면역과 관련한 부분들 때문에 넣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유사한데 아이들이 캡슐을 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천연 과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포도맛, 딸기맛으로 가루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서 한 제품이고, 다만 유산균 수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하루에 40억 정도, 왜냐면 100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당연히 섭취를 하면 좋겠지만 이 유산균, 이 코알라팔스 생생 유산균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하고 우리 몸에 있는 유산균하고 종류는 같습니다만 서로 그 두 유산균들이 서로 친하진 않아요. 처음 보는 사이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처음 봤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에서도 그 유산균을 식별하는 게 또 필요하고 그 유산균하고 또 충돌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장이 과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유산균을 먹었을 때 간혹 설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한 40억 정도면 충분히 그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 기준으로는 100억, 40억이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 대부분 보시면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 유산균 수는 10억에서 30억 정도가 가장 많고요. 조금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하면 100억 정도 이렇게 넣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유산균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이제 우리 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몸을 위협하는 그러한 여러 요소들, 제가 바이러스도 설명드렸고, 박테리아도 설명드렸고, 균도 설명드렸고, 기생충. 근데 독소도 있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서, 균이 죽은 사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 우리가 먹었던 어떤 그런 나쁜 물질들,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밖으로 빼줘야 되는데, 그 빼주는 역할은 유산균이 할 수는 없고요. 그 빼주는 역할은, 결국에 우리 몸에서 장을 통해서 배변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그러한 부분들을 흡착을 해서 체외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장 상태를 좋게 해주는 거는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두 개를 같이 섭취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인 식이섬유가 아닌 차전자필 식이섬유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차전자필 식이섬유는 당연히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장 상태에 도움을 주고 또 식이섬유 자체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우리가 많은 지방 성분들이 장을 통해서 많이 또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콜레스테롤 같은 중성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빠르게 배출을 해줘야 다시 우리 몸에 또 사용이 되지 못하도록 빨리 배출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버리려고 해놨던 게 다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식이섬유, 차전자필 식이섬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면역에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장 건강을 어쨌든 간에 첫 번째로 우선시 해주시고, 그래서 그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들 같은 경우가 어떤 우리 몸의 전체적으로 어떤 그 면역 체계라든지 우리 몸 상태를 이제 좌지우지하게 되겠죠. 당연히 좋은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 필수 미네랄들을 섭취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미네랄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말로 하면 이제 무기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미네랄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의 불꽃이라는 그런 그 약칭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 미네랄의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칼슘이라든지 철분 같은 거, 아연 같은 거를 의미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쉽게 얘기하면 원소,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하는 원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지구 땅속에 원래 있던 그러한 그 물질입니다. 그거를 흡수를 하고 우리가 그 식물을 먹게 되면 다시 우리 몸에 들어오는 형태,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체내 합성은 안 되고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되고요. 면역체계 강화를 위해서 미네랄을 이제 우리 몸에 저장을 해놓는데, 사실 칼슘이나 몇 가지의 미네랄을 제외하고는 많은 양이 저장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미네랄 자체가. 그래서 한 번 먹어가지고 몽땅 먹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저장을 해놓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만 저장을 하기 때문에 거의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이러한 미네랄들을 섭취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 섭취를, 필수 미네랄 섭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종합 비타민, 종합 영양제를 섭취를 하는 부분이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미네랄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흡수가 굉장히 안 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되기가 힘든데, 왜 그러냐면 이 식물 자체에는 이 미네랄이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인간의 기술로는 그 식물에 들어있는 그 도와주는 물질을 같이 추출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네랄만 덜렁 추출을 해내게 되는데,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그 미네랄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음식으로 먹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보다 훨씬 더 흡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흡수가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안 드셔도 될 정도로 흡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메랄로카는 자연에 가까운 식물에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재현을 해주면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연구를 했고, 그게 결과물이 미네랄 올리고 복합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의 형태,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흡수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 기술 자체가 미국에 지금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흡수율이 떨어지는 제품은 굳이 섭취를 하지 않는 게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추출을 했고, 어디에 쉽게 얘기하면 어디에 등재가 되어 있고, 누가 좋다고 했고, 다 어떤 그 회사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기농에서 추출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어디에서 가져왔든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쓰레기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 몸에서 다 화장실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흡수율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라고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게 미네랄 올리고 복합물이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종합 영양 제품은 이제 남자, 여자 50대 이상이 드시는 거, 그 다음에 어린이가 먹는 제품, 이제 네 가지로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종합 비타민, 종합 영양 제품, 멀티비타민 무기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꼭 섭취를 해야 되는 필수 비타민들, 필수 미네랄들, 그래서 13가지 비타민, 9가지 미네랄,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모든 비타민 미네랄들을 아울렀다고 보시면 되고, 또 여러 가지 식물 영양소, 과일 영양소, 항산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우먼하고 맨, 그 50대 이하가 드시는 제품하고 50대 이상이 드시는 제품의 차이는 어떤 부분이냐면, 우선 50대 이상이 드시는 제품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50대 이후에는 건강이 이제 좀 확 바뀌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40대, 50대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신진대사가 좀 떨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몸에 어떤 그런 변화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종합 비타민을 섭취를 하는 이유를 여쭤보면 대부분은
뭐 어디가 안 좋아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가장 첫 번째로 많이 그 건강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면역과 활성산소를 제공해주는 항산화와 관련된 그런 영양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이 드시는 제품엔 면역 기능에 도움을 주는 그 성분들 또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좀 더 강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뼈 건강과 관련한 부분도 강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지금 현재 본인의 몸 상태에 어떤 큰 문제는 없어요. 뭐 아프거나 뭐 그런 부분은 사실 뭐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를 찾는 이유는 어제하고 오늘하고 몸이 조금 달라진 듯한 뭐 쉽게 얘기하면 좀 피로가 좀 개선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가장 많이 여쭤보면 피로 때문에 먹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또 면역 때문에 먹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몸의 피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디 가서 쇼핑을 하고 싶은데 돈을 막 쓰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래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쇼핑을 하지 않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거와 똑같이 우리 몸의 피로를 없애는 방법은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 그만큼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주거나 라고 이제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주는 영양소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비타민 B군을 섭취를 하시면 그런 에너지를 충실하게 잘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50대 이상이 드시는 제품엔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양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의 축소판, 아까 유산균도 마찬가지였었죠. 아이들은 어른들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영양소 함량을 조금 낮추고 아이들이 뭐 정제 제품, 알약 제품 자체를 물로 삼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씹어 먹을 수 있는 추어블 형태로 만들었다는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흡수에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들어가 있는 영양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른들과 거의 유사하고요. 함량하고 형태만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면역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섭취를 하는 그래서 종합 비타민과 추가로 면역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섭취를 해줘야 되는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액티베이트라는 제품하고 액티베이트 C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들을 관리를 하고 면역세포가 잘 나오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영양소가 아연이에요. 그래서 이 아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들 키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또 면역과도 관련해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부터 꾸준히 섭취를 하는 게 좋은데 여기는 액티베이트에는 아연하고 또 대표적으로 면역과 관련해서 떠올리시는 게 이제 비타민 C이겠죠. 그래서 비타민 C 또는 뭐 기타의 여러 가지 항산화 세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가 뒤에 항산화는 왜 항산화가 면역 세포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성분이 조성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종합 영양제,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드시면서 조금 몸이 좀 다운되거나 목이 좀 칼칼해지는 상태가 좀 되는 것 같고 뭐 그럴 때 집중적으로 드셔도 되고요. 이걸 추가로 또는 이제 같이 병행해서 꾸준히 섭취를 하셔도 문제가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제품은 파우더 형태로 물에 타서 먹는 제품이고요. 아래 거는 그냥 캡슐로 삼키는 제품인데 효과나 함량은 위에 있는 액티베이트 C가 아래에 있는 액티베이트보다 더 좋습니다.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면역에 대해서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또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 제품을 출시를 했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하고 같이 특히 겨울철 환절기라든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면역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몸이 36.5도에서 37도를 거의 유지를 하죠. 그 상태에서 거기에서 열이 조금 나는 거는 어떤 때가 나냐면 우리 몸에 염증이 좀 발생을 했을 때 그 열로 인해서 열을 발생을 함으로써 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소멸시키는 작용도 실제로 할 수 있고요. 근데 외부 온도가 아침에는 뭐 영하 10도, 점심에는 영상 5도, 이렇게 왔다 갔다, 너무 추운 날씨, 또 왔다 갔다 하는 날씨가 되면 우리 몸에 학원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력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몸이 모두 다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한쪽에 좀 관리를 하면 한쪽에 조금 비는 부분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환절기라든지 겨울철에는 면역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활성산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 항상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쉽게 얘기해서 밥을 먹고 숨을 쉬면 그 결과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밥을 먹고 숨을 쉬면 에너지는 만들어지지만 그 에너지하고 만들어질 때 옆에 똑같이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활성산소예요. 쉽게 얘기하면 음식을 만들고 나머지 쓰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들을 빨리빨리 치워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 그 치우는 청소부가 원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릴 때부터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 청소부가 이제 그 고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그다음에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 세포의 기능 저하는 당연히 면역세포에도 당연히 기능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를 해주는 게 면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이유고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거를 우리 몸에서 결국에는 할 수 있었지만 그게 고갈이 됨으로써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슈퍼푸드라고 하는 뭐 과일의 껍질이나 뭐 야채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 이러한 그 색깔 영양소들, 또 과일 영양소들, 그다음에 식물 영양소들이 이 항산화 영양소를 일컫는다고 보시면 되고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슈퍼푸드 영양소들을 담아놓은 제품이 멜라노카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항산화 건강 제품으로 묶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라이즈 멀티비타민은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항산화를 다 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노멀하게 우리 몸을 담당을 하는 그래서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가 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꼭 빼놓지 말고 드셔야 되는 그러한 항산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프로백스 CV는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항산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도씨하고 포도껍질이 어디에 많이 도움을 주냐면 혈관 쪽에 있는 세포들 그런 부분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혈관 쪽에 조금 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항산화 제품이 프로백스 CV라고 보시면 되고 두 가지가 기능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난 두 가지를 다 먹기는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제품을 드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세라이즈를 같이 드시면서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40대, 50대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중요한 게 혈관이기 때문에 프로백스 CV를 그때 40, 50대 넘어가서는 집중적으로 더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를 같이 섭취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활성산소를 없애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결국에는 세균이라든지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결국에 세포를 쉽게 얘기하면 그 감염을 시키는 오염을 시키는 역할 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간에 그런 뭐 그 우리 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하면 감염이 A형 감염, 뭐 B형 감염, C형 감염처럼 감염이 걸릴 수 있고요. 또 위에 어떤 뭐 헬리코박터균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뭐 위험이 걸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러한 염증,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떠한 나쁜 물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몸에 염증이 없을 수는 있느냐? 평생 동안 염증이 없는 상태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서도 나쁜 세균들은 제 입을 통해서 몸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 몸에서 알아서 이 세균들을 잡고 있을 겁니다. 근데 컨디션이 많이 제가 안 좋거나 뭐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고 한다면 면역 상태도 떨어져 있겠죠. 그럼 평소에는 이겼던 애들이 제가 몸 관리를 못한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면 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게 되면 염증이 발생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뭐 그런 염증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 염증은 항상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염증을 얼마나 잘 눌러주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또는 들어왔을 때 빠르게 그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제거하는 거를 면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우리 몸을 해집은 결과물 그거를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면역과 염증은 한 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면역세포들을 잘 관리를 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의 염증을 빨리 없애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그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급성으로 갑자기 막 어떤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센 애들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뭐 열이나 어떤 그런 통증들이 발생을 하면서 급성 염증 상태가 되고요. 또는 우리 몸에 계속 미세한 염증들이 계속 이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건강에 해로운 식단이나 뭐 담배를 핀다든지 독성 물질 같은 경우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락스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만성 염증 상태가 되고, 이걸 결국은 우리 몸에서 만성 염증 상태가 항상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결국은 못 누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염증은,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노안으로 돌아가셨을 때 가장 많이 명에 적는 게 폐렴입니다. 폐혈증이나 폐렴. 쉽게 얘기하면 결국에는 폐렴이라고 하는 것도 폐에 염증이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염증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면역을 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염증을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 염증을 관리를 해주는데 가장 각광받고 있는 성분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란색 계통의 그러한 식물들, 과일들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황이나 생강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이런 염증들을 빠르게 제거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역을 관리를 할 때는 면역을 도움을 주는 그러한 제품과 더불어서 이 AI 밸런스라고 하는 제품을 같이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추가로 이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계속 공격을 하는데, 세포가 조금 더 단단한 옷을, 또 좀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막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있으면 좀 더 유리하겠죠. 외부에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든 세균이 들어와도 좀 더 잘 버티겠죠. 세포의 막을 구성을 하는 게 오메가3입니다. 그리고 그 오메가3는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 피 검사를 항상 해보듯이 이 피 상태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굉장히 잘 반영을 하는 부분인데, 그 혈관 자체의 어떤 그 활성산소라든지 그런 염증 같은 부분들을 좀 낮춰줄 수 있는 것이 오메가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오메가 EPA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EPA가 뭐 한 600ml, DHA가 한 400ml 많이 들어있으면 그렇게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코오메가 EPA는 혈관 쪽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혈관 쪽에는 결국에는 DHA보다 EPA라고 하는 성분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EPA를 1100ml 굉장히 고함량으로 올려놓은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본인이 콜레스테롤이 좀 안 좋다,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갱년기 전후에서 좀 그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코오메가와 같이 파이토메가를 섭취를 하시거나, 또는 파이토메가만을 섭취를 하시거나 하는 부분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식물세를 에스테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을 빼주는, 아까 앞서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주는데 또 하나 제품이 뭐였냐면 파이버에이즈를 같이 섭취해 주시면 콜레스테롤 상태를 좋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조금 이제 빠르게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 비타민 D를 섭취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타민 D라고 하는 게 햇빛의 자외선은 A, B, C 등이 있는데, 자외선 B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스스로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뭐 물론 미네랄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서 없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꼭 합성을 해서라도 우리 몸에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식품을 통해서 뭐 버섯 같은 그런 식품을 통해서 섭취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햇빛을 통해서 그 합성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는 여러분들이 뭐 뼈 건강에 관련해서만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면역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암 관련 부분, 뭐 신경계 질환, 온갖 그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이 비타민 D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비타민 D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뇌하고 장에
이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면역과 관련한 부분들 또는 신경부에 우리 그 뇌 쪽에 있는 그러한 뭐 호르몬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장하는 곳에도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비타민 D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부족한 나라로 항상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가 1, 2등을 앞다퉈서 하는 거가 몇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지금은 많이 없어졌을 건데 뭐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뭐 사망률 예전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알코올 섭취량 같은 것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상위권이고요. 근데 그거처럼 비타민 D가 부족한 거에는 항상 대한민국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자체가 사계절이 뚜렷한 것과 굉장히 장점이에요. 우리가 살기에. 근데 단점으로는 일조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적을 수는 있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 브라질이라든지 어떤 그런 1년 내내 햇빛이 비치는 스페인 같은 그런 잘 비치는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햇빛이 좀 부족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문화 어떤 뭐 몸을 좀 가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햇빛을 좀 닿지 않는 그리고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그러한 문화가 비타민 D가 굉장히 낮게 그래서 나도 낮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겨울에 일조량도 안 좋고 외부 활동도 거의 없는 그 그런 형태란 말이죠. 외부에서 뭐 어디 가서 놀러 갈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이니까. 그래서 비타민 D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바이타민 D, 비타민 D3 이거는 하루에 2000 IU, IU란 단어는 굳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비타민 D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냥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20일간 섭취를 할 수 있는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2월부터 시작해서 12월, 1월, 2월, 3월까지 섭취를 할 수 있는, 뭐 1월부터 한다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 섭취를 할 수 있는 양이죠. 그래서 이걸 하루에 하나씩 꼬박꼬박 섭취를 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이후에는 정상 범위 안으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비타민 D가 우리 몸의 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비타민 D를 섭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물론 종합 비타민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D가 소량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품들을 다 아울러서 간단하게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 픽 퍼포먼스 팩이라는 제품인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이 픽 퍼포먼스 팩이 개별로 구매를 했을 때보다 한 50% 정도 실제로 저렴해요. 계산을 해보시면 이 6개를 개별로 구매를 했을 때보다.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또 섭취를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간편하게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한 포 이렇게 섭취를 할 수 있는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실제 멜라로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지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픽퍼포먼스 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을 좀 잘 유지를 해주는 게 우리 몸의 면역 상태를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비만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염증을 굉장히 많이 발생을 시켜요. 그러면 그 염증을 제거해 주는데도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또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한대로 다 언제든지 우리 몸에서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한쪽에 힘을 쓰면 한쪽에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체중을 비만이 되지 않도록 체중을 잘 유지해 주는 게 좋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밥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우리 몸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당으로 바뀝니다. 포도당으로 쉽게 얘기하면 바뀌는데 그래서 밥을 먹으면 밥심으로 순간적으로 힘이 팍 나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힘을 써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쓰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이고 서서히 그러한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단백질 섭취를 좀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든지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어떤 고기를 먹으면 항상 속이 뭐 더부룩하다든지 아니면 뭐 치아가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도 다 아울러서 우리 몸을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어테인이라고 하는 제품이죠. 지시 컨트롤과 어테인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 두 가지에서 우리 몸의 체중과 관련해서 조금 더 내가 더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 위에 있는 지시 컨트롤을 식간에 또는 식사를 못 하셨을 때는 식사를 대신해서 못 하셨을 경우에는 그런 때라도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나는 그래도 좀 더 맛있게, 좀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게 좀 더 맛있는 제품이 좋다라고 하시면 밑에 있는 어테인, 딸기, 블루베리, 초코맛으로 되어 있는 이 어테인을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효과 자체는 위에 있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는데 맛은 어쨌든 밑에 있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근데 이 두 제품들에는 우리 몸에 쉽게 흡수가 될 수 있는, 잘 흡수가 될 수 있는 단백질들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 식사 중간에 또 뭐 식사만 하시고 하루에 밥을 세 끼만 탁 드시고 딴 거 아무것도 안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간에 뭐 여러 가지를 드시는 분들도 또 계시겠죠. 그래서 식사를 못 하셨을 때 식사 대신 또는 뭐 식사 중간에 간식으로 이렇게 섭취를 하시면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그 당이 조금씩 자리 잡혀가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을 좀 조절해 줄 수 있는 제품들이 저희가 몇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 에너지로 막 쓸 수 있게 된 다음에, 에너지원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거를 딱 쓰면 되는데, 그게 에너지를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다 지방으로 저장해서 우리 살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언젠가 지금 우리는 매일 하루 세 끼, 뭐 두세 끼 밥을 먹지만, 안 먹던 때도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예전에 뭐, 전쟁 때도 그랬고요. 못 살던 시절, 아주 예전에 그런 때에도 밥을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못 먹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 몸에서 남는 걸 버리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남는 거를 우리 몸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못 먹었을 때를 대비해서 저장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자연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우리 몸에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쓰려고 하지만 너무 많은 그 음식을 먹기 때문에 나중에 쓸 일이 사실 없죠. 그래서 먹으면서 돈을 쓰고 살을 빼면서 돈을 쓰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르시니아는 이 에너지를 쓰고 남은 것들을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섭취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밥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먹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이 가르시니아는 하루에 2포에서 4포 정도를 꾸준히 그냥 섭취를 해주시는 것.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식사량을 어느 정도 잘 조절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먹으면 체지방이 감소를 할 건데 그냥 먹던 대로 계속 먹으면서 가르시니아를 먹게 되면 왜 이걸 먹었는데 살이 안 빠지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살이 안 찌게 만드는 역할이라고 반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래서 그거라도 할 수 있게 하루에 2포에서 4포 정도 그 이상 섭취를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더 뛰어나지는 않아요. 하루 4포까지만 드시는 걸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몸에 있는 그 지방 자체를 좀 낮추려고 한다면 우리 몸에 그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좀 적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냐면 신진대사가 낮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열량을 많이 사용을 못합니다. 기초대사량이 낮아서. 근데 가만히 있어도 뭐 똑같이 먹어도 살이 좀 덜 찌는 사람이 사실 실제로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 그거는 기초대사량은 몸에 근육량이 얼마나 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좀 병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그린커피빈 추출물이 대사량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체중 감소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이 뉴트라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살을 좀 빼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면 활력 있는 신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최근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데 이 신체 활동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이 항체라든지 백혈구가 더 빠르게 순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더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감기가 하루 만에 낫는 사람이 있고 이틀 만에 낫는 사람이 있는 그런 차이처럼 그래서 주 4, 5일 정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여기서 더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너무 과한 운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염증을 더 높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근육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그 상태가 근육 자체가 염증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4, 5일 정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신체 활동 자체를 조금 더 유연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제품이 엑세스바입니다. 그래서 운동 또는 신체 활동 한 15분 정도의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조금 운동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운동 시간보다 조금 덜 하더라도 체지방을 분해하는 그러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도록 운동 보조식품으로 나와 있는 게 엑세스바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못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디 미팅을 가실 때라든지, 아니면 뭐 버스를 타러 가실 때, 집에서 나오실 때, 움직이시기 전에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미팅을 하시면서 앉아서 간식으로 드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어디를 움직이시기 전에, 그렇게 드시고, 조금, 드셨을 때는 조금 더 걸음을 좀 빨리 걷는다든지 하는 그런 신경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잠을 좀 잘 자야 되는데, 편안한 잠을 즐기고 싶은데 못 즐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누구는 뭐 몰라서 못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근데 뭐 당연히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매일 같은 시간 잠자리에 들고 뭐 낮잠을 안 자고 솔직히 운동을 좀 해주면 아무래도 좋고요. 그다음에 서늘한 온도 같은 경우도 좀 수면을 촉진한다고 하고, 눈이 잔상이 남기 때문에 자기 한 30분 전에서 1시간 정도는 스마트폰을 안 쓰는 게 수면을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자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 우유를 먹으면 좀 잠이 잘 온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하나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비타민 D를 섭취를 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수면의 질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면역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 뼈 건강은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 비타민 D가 어디에 많이 있다라고 제가 앞서서 한번 설명을 드렸냐면, 장에도 많이 있지만 뇌에도 많이 있다라고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우리 몸에서 기분을 만들어내는, 쉽게 얘기하면 우울하다,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느껴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호르몬의 영향인데, 그거를 관장을 하는, 조절을 하는 부분이 비타민 D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하루 종일 기분만 너무 좋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조증이겠죠. 그래서 그것도 문제인 거고, 하루 종일 너무 우울하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인 거고요. 우울증일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는 게 비타민 D인데, 여기에서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행복감을 느끼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걸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를 안았을 때, 엄마가 아이를 안아줬을 때 그 아이가 느끼는 행복감, 뭐 그런 때라고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세로토닌이 낮에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저녁이 되면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멜라토닌이라는 걸로 바뀝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멜라토닌이라는 걸로 바뀌는데, 이 멜라토닌은 수면의 질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쉽게 얘기하면 수면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만들어주는 호르몬이라고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상추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추를 많이 먹으면 뭐 시험 전날, 뭐 시험날 아침에 상추를 먹으면 망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듯이, 상추를 많이 먹으면 좀 졸음이 온다라고 하는 건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는데, 결국에는 비타민 D가 우리 뇌를 관장을 하면서 세로토닌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 세로토닌이라는 것과 멜라토닌이라는 거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지면 내가 행복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반대로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 비타민 D가 굉장히 낮은, 특히 일조량이 낮은 그런 겨울철에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도 그 세로토닌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겨울철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당연히 이 멜라토닌이 적기 때문에, 비타민 D 함량이 우리 몸에서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이라든지 또는 20대 여성들도 굉장히 수면의 질이 안 좋다라고, 가장 안 좋은 나이대라고 또 그 조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섭취를 겨울에 충실히 해주시면 이런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했고요. 이제 우리 외부에 있는 것, 외부에 있는 걸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뭐 2,000종 이상의 곰팡이, 뭐 7,000종 이상의 박테리아, 어떤 종류인지도 사실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싱크대에는 뭐 몇십만 마리, 어디에는 뭐 박테리아, 이건 사실 숫자를 세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곰팡이나 박테리아들을 깨끗이 치워주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로써 헹구는 것도 당연히 효과가 있겠지만, 이 균을 죽일 수 있는 살균제 형태를 사용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살균제라고 하는 거는 화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뭐 염소계 성분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락스가
같은 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유해가스가 올라오면 그건 당연히 우리 몸에 폐를 통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폐가 망가지게 되고 면역력은 더 떨어지게 되는 부분일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에서 추출한 자연 성분으로 천연 살균제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솔루가드 보테니컬이 최근까지는 그냥 세정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저번 달만 해도 제가 세정제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살균제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용을 했었던 거고, 법이 좀 바뀌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중간에 표현을 못했는데, 살균제로 다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그 매끄러운 표면들, 특히 주방 싱크대 같은 곳,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곳, 그다음에 이런 식탁 같은 곳, 그런 곳을 깨끗하게 다 살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우리 몸을 지키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를 쓰는 것도 가장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손을 씻는다든지 우리 주위 환경을 철저히 살균한다든지 우리 몸의 면역을 도와줄 수 있는 영양소를 잘 섭취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 씻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거는 뭐 제품에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실제 유럽 같은 경우에 향수를 쓰게 된 이유가 이제 어떤 이유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이러면 뭐 루이 13세 같은 뭐 프랑스의 유명한 그런 왕 같은 경우도 처음 목욕을 한 게 7살 때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수도 하수도가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온갖 오물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또 하이힐을 신었다라고 하는 것도 또 유래가 또 전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손을 유독 안 씻는, 몸을 유독 안 씻는 그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뭐 유럽이라든지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도 유독 안 씻습니다. 안 씻기 때문에 과거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패스트라고 하는 그 질병이 돌았을 때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어나가게 된 이유가 그런 청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손에 피를 묻혀져 있는 상태가 오히려 명의, 굉장히 뛰어난 의사라고 그 생각을 하는 정도로 의사도 손을 안 씻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유태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죠. 뭐 지금이야 정착을 했지만, 근데 유태인이 쉽게 얘기하면 그 모두 다 죽지 않고 그 흑사병이나 이런 게 돌 때도 뭐 거의 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태인들은 가정에서 철저하게 손을 씻는 거에 대한 교육이 첫 번째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 사망률은 다른 그 민족에 비해서 절반 이하고 굉장히 그 전염병에 강한, 그래서 손을 씻는 것만으로 우리 몸에 어떤 많은 부분들을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건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긍정적인 거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보다는 확실히 손을 많이 씻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의 다른 염증성 질환, 어떤 뭐 후두염이라든지 감기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실제로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뭐 예를 들어 수두가 돈다거나 홍역이 돈다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 뭐 그런 그 가벼운 그런 그 전염병 같은 경우가 거의 없어졌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마스크와 손 씻는 게 영향을 많이 이제 줬겠죠. 그래서 손 씻는 것만으로 감염병의 70% 이상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손을 깨끗이 씻는, 근데 손을 씻는 데 있어서 이 겉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날아가게 되면 이 수분 손실이 되게 되면 또 피부에 각질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그 피부 자체도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하는 가장 첫 번째 방패막이기 때문에 리뉴 핸드워시, 일반적인 비누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리뉴 핸드워시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클리어 디펜스 핸드겔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세정제 같은 경우, 우리 그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해보시면 좀 알코올이 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것도 들어가 있지만 조금 손이 마르는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클리어 디펜스 핸드겔은 소독도 살균도 되면서 구급 성분도 같이 함유했기 때문에 어떤 로션과 같은 촉촉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피부 관리로 이어지면 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가장 큰 기관이고요. 병균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부는 피부 면역 자체, 그래서 피부 면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메라노카의 가장 독보적인 제품이죠. 이거는 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제품, 리뉴를 그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과거에 이제 리뉴를 사용을 함으로써 몸의 수분 유지가 어떻게 되는지, 촉감이 어떻게 또 건조함이 완화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과거에 한번 임상을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또 한번 진행을 한 결과 그 부분들이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뭐 피부 거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 건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건조해짐으로써 가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제가 이제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엄지발가락 위에 쪽 발하고 연결되는 부분들 쪽이 빨갛게 다 긁어서 상처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도 좀 건조한 체질이기도 할 거고, 겨울이 되면서 그런 부분인데, 제가 집중적으로 리뉴를 온몸에 정말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저는 엄청 많이 발라줍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스며들고 뽀송뽀송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러한 현상들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겨울에 피부 진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리뉴를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지금 가장 많이 입으로 박테리아가, 세균이 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 입 안에도, 이 입 자체에도 세균이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얘기하면 충치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처럼 세균이 가장 들어오기 쉬운 진입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이상 정기적으로 칫솔질을 하고 가글액을 사용을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입속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이 우리 몸에 당연히 어떤 구취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치아 건강을 위해서만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면역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에 하셔야 될 부분이 구강 건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새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강 건강을 위한 제품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결국에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자연 면역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나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그거를 기본적으로는 처치를 하는데, 이 면역보다 좀 센 애라든지 아니면 처음 보는 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약간 우리가 감기를 쉽게 얘기하면 살짝 앓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얘가 어떻게 생겼고 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막 작동을 해서 이걸 없애는 항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항체를 통해서 이걸 없애면 우리 몸에 항체가 이미 한번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똑같은 애가 오면 쉽게 그냥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항체가 아직 없죠. 누구도.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치료가 된 사람도 항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조금 항체가 생성되기도 힘들고, 워낙 또 바이러스는 이렇게 또 얼굴을 바꾸고 저렇게 얼굴을 바꾸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백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인데, 항체를 만들어내는,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를 획득 면역, 적응 면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유지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단지 그냥 비타민을 챙겨 먹고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피부도 보습을 잘 해줘야 되고요. 구강 건강도 잘 해줘야 되고, 또 수많은 다양한 미네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섭취를 해줘야만, 또 유산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주고, 평소의 생활 습관, 체중을 좀 낮출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음식 섭취 방법, 또 운동,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병행하시는 게, 그래서 면역 체계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어떤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책자를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이렇게 잘 따라 하시면, 근데 평소에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시던 거예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 잘 관리를 하시면 굉장히 한 1년간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 종식이 될지 안 될지 사실 아직은 잘 모르죠. 근데 가봐야 이제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 이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 책자를 통해서 이 책자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배우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는 또 소비자분들, 또 후속 관리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잘 설명을 해주시면서 멜라루카의 이러한 뛰어난 제품들을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해 볼 수 있는, 또 유지율을 길게 또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후속 관리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툴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설명을 드렸고요. 한 1시간 15분 정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이 뭐 어려운 내용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내용도 있을 거고, 아는 내용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자를 한번 보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콜센터 통해서나 저희 그 마케팅 팀으로 연락을 영업부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연락을 주시면, 충실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년 한 해 굉장히 다사다난하고 뭐 말 그대로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이제 앞으로 나눠질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그 시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겪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잘 이겨내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2021년도에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런 화면이 아닌 실제로 옆에서 그 얼굴을 뵀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기도를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